그래도 많이 했어요. 자, 187번부터입니다. 187에 부점 0,-1가 1,3을 지나는 곡선 y는 fx 위에 임의의 점 x, y. 자, 지금 0,-1이라는 점이랑 1,3을 지나는 곡선 위의 점입니다. 자, 그 곡선 위의 임의의 점 y는 fx랑 곡선 위의 임의의 점이 x, y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점좌표 나와 있으니까 보자마자 f0는 -1, f1은 3이라는 것까지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 그쵸? 자, 근데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x 플러스 1의 정비례한대요. 자, 얘 위의 점 x, y. 근데 너네 수학에서 이 정비례라는 거 나오긴 하지. 자, 2x 플러스 1의 정비례. 그럼 일단 하나 물어보자. 정비례가 뭔지는 알아? 뭐예요? 너네가 아는 정비례? 정비례가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였다. 그쵸.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하는 게 정비례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정비례랑 쌤이 아는 정비례가 똑같은지 얘기를 좀 해보자. 정비례. 커지면 증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게 정비례다? 비율에 맞게. 그치. 같은 비율에 맞게 증가하면 정비례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x 값이 1 증가할 때마다 y 값이 2씩 일정하게 증가하면 그럼 정비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야? 근데 그러면 뭐야? 맞아? 1 증가, 2 증가 하는 거랑 x 값이 1 증가할 때 y 값이 2씩 증가하고 있으면 정비례야? 아니야? x가 1 증가할 때 y가 X가 1 증가할 때 Y가 2x X가 지금 너는 말 안 되겠는데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면 x가 1 증가할 때 y가 2씩 그럼 정비례? 아니 같은 맞지 않나?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X가 생각을 해보자. 그거는 정비례가 뭐? 1대 3 그러면은 그거는 정비례가 아니라 그냥 비례. 그게 그거 아니야? 정비례랑 비례는 다르지. 비례, 정비례랑 반비례가 있는 거지. 일리 있어. 아니 X가 하는 비율만큼 Y가 하는 비율. 보세요. x가 1 증가할 때 y가 2씩 증가하는 변수 사이의 관계는 그냥 기울기가 2인 1차식으로 다 정해집니다. 얘는 y는 2x 플러스 k꼴로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때 x랑 y는 정비례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없어. 자, 정비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비례라는 것은 자, 비례 관계가 일정하다라는 말인 거야. 한마디로 변수 두 개 x와 y 사이에 비율이 일정한 것을 우리가 정비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x 값이 2배, 3배, 4배 증가할 때 y 값도 같이 몇 배, 몇 배, 몇 배. 2배, 3배, 4배 증가한다라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배웠던 이유는 뭐냐면 자, 이런 얘기지. x와 y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표현이라서 얘는 그럼 비율은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x분의 y라는 이 비율 관계가 항상 일정한 무엇으로? 상수로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 상수를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례상수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 다 들어보던 단어들이 이제 툭툭 튀어나온다. 그치? 그래서 정비례의 정의는 두 변수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표현이라서 x분의 y가 k 된다는 말이 일단 기본적인 해석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지금 x랑 y가 변수인 거니까 자, x랑 y가 만약에 정비례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자, 우리가 y는 kx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또는 x가 ky가 된다 이렇게 반대로 표현해도 되겠지. y랑 x 자리가 바뀌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차 함수 중에서도 상수항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의 관계식을 우리가 정비례한다는 관계로 정비례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정립돼야 되는 건 이 얘기입니다. 정비례는 x랑 y의 비율이 일정한 거고 두 변수의 비율이 일정할 때 우리는 자, 정비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자, 해서 얘를 y는 k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정비례의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y라는 변수랑 x라는 변수가 정비례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그렸었죠. 본 적 있어요? 과학하는 친구들 본 적이 있었을 거고
수학이랑 문과 애들은 아마 못 봤을 가능성이 높아. 자, 그럼 이렇게도 얘기를 해보자. 얘들아. x제곱이라는 변수랑 그럼 y라는 변수가 정비례 한다라고 하면 그럼 뭐 분해? y 분해. x제곱이 뭐가 된다? k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x제곱 분해니까 y가 k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x제곱이랑 y가 정비례한다 그러면 자, 이 관계를 정리한 y는 kx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해서 앞으로 간단히 이렇게 정리합니다. 두 변수가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말은 자, 이 변수 표현을 그대로 만든 다음에 둘 중에 하나에 무슨 배하면 되겠다? k 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 그럼 이제 보자. 현재 이 x, y라는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2x 플러스 1의 정비례하는데요. 자, 접선의 기울기는 임의의 점에 x좌표가 있으면 f'x가 되는 거죠. 그럼 f'x랑 지금 뭐가 정비례한다는 얘기냐면 2x 플러스 1이라는 변수가 정비례한다는 표현인 거야. 그러면 저 두 변수 중에 한쪽에다가 몇 배 해가지고 k배에서 등식의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f'x는 k배의 2x 플러스 1로 표현되는 자, 도함수이구나 이렇게 정하자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끝? 된 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f'x 도함수가 결정됐으니까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함수 fx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인 거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함수 fx를 그냥 구하는 거네요. fx가 뭔지 자, 그럼 얘 적분하러 가야겠다. 그쵸? f'x 적분하면 인테그랄 k에 2x 플러스 2에 자, dx가 될 거고 k는 상수니까 여러 번 적분하기 싫으니 k는 그냥 밖으로 뺀도 된다는 생각. 그럼 얘가 k배에 2x 적분하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이렇게 적분상수까지 만들 건데 자, 문제는 이 생각해보자. k랑 c가 곱해진 항도 어차피 무슨 항이냐면 상수항이다. 그치? 그럼 앞으로 이 전개식을 우리가 k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c라고 표현할 수 있긴 한데 얘도 어쨌든 그냥 상수항이니까 하나의 적분상수 c로 이렇게 변화시켜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해하겠니? 저 적분상수는 그냥 적분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붙여준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으면 이제 우리 함수에 모르는 문자는 몇 종류가 남았죠? 두 종류.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값도 두 가지가 되는 거고 k와 c를 동시에 정할 수 있다. 이 생각이죠. 자, 나머지 상수는 직접 할 수 있겠다. 그치?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그럼 잠깐만. 정비례 얘기했으니까 반비례도 마저 얘기를 좀 하고 가자. 반비례는 뭐예요, 그러면? 그리고 반대로 비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중학교 때 배운 걸로 가면 x가 2배, 3배, 4배 증가할 때 3분의 y는 2분의 1,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되는 거고 그래서 반비례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변수 x와 y의 비율이 일정한 게 아니라 곱이 일정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지금 x, y가 4였다라고 쳐보자. x에 1 넣으면 y는 4가 되겠다. 그치? 여기서 x 값을 2배 하게 되면 2가 되는 거고 그럼 y 값은 몇 분의 몇 배 돼야? 그렇지. 2분의 1배가 되어야 그대로 곱이 일정한 계산으로 유지가 된다 이런 생각이지. 그래서 반비례 관계는 자, x, y의 곱이 일정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일반화해서 표현하면 반비례는 x와 y의 곱이 k로 표현되는 거니까 자,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하면 x분의 k라는 형태의 가장 기본 단위의 유리함수식이 우리가 아는 반비례 관계였다 이 생각이죠. 끝! 자, 이렇게 끝나는 도착. 자, 뒤로 넘어가서 190번으로 갑시다. 보자. 자, 두 개의 다항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fx랑 gx가 자, 접절이 미분과 적분의 관계성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은 fx는 인테그랄에 그대로 x, gx, dx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식 보자마자 드는 생각부터 하나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 알맹이에 있는 함수는 두 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해진 함수의 적분법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치? 나중에 미적분할 때 배우게 될 거고 그럼 이런 함수는 당장 우리가 적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식을 활용하려면 여기는 적분 기호를 없앨 필요가 있다. 그치? 그래서 양변을 누구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생각? 그치?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생각. 그럼 양변을 ddx를 해주면 좌변은 f, 그치? 프라임 x가 되고 우변은 x, gx가 되는 거겠네.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아, 나는 F'을 G라는 함수로 대체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고, 자, 그 다음 관계를 보면 이제 fx에서 gx를 뺀 함수를 자 미분을 해놨습니다. 자, 얘를 지금 ddx를 하니까 3차식이 나오더래요. 4x 함수 플러스 2x로. 자, 그럼 좌변의 함수가 미분의 식이 f'x 마이너스 g'x가 되는데 그게 4x 함수 플러스 2x거든? 자, 그럼 이 항등관계식에서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물어보는 건 뭐냐면 g1의 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음 함수 gx 결정하라는 얘기인데 여기 모르는 함수가 두 개 있으니까 기분이 별로일까 안 별로일까? 별로예요. 별로지, 그치? 모르는 함수는 하나로 줄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첫 번째 관계를 보니까 누가 봐도 f'을 어떤 함수로 표현하라? X. 그치, xgx라는 g라는 함수로 표현하라는 얘기니까 맞아. 그럼 x 곱하기 gx 빼기 g'x가 4x 3승 플러스 2x라는 얘기예요. 자, 항등식이죠. 우리가 항등식에서 관찰해야 되는 거 함수를 결정할 때 첫 번째, 양변에 무엇부터 비교해본다? 차수부터 비교한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차수가 비교되고 나면 양변에 무엇도 비교할 수 있다는 생각? 개수도 비교할 수 있다는 생각. 자, 세 번째도 있습니다. 항등식은 미분을 해도 반드시 무슨 수가 돼?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이니까 자, 양변을 미분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을 한다 치면 한 번 더 미분하려면 뭐야? G'을 또 미분해야 된다. G를 몇 번 미분하? 두 번 미분한 식이 생겨. 그런 함수가 있긴 하다 그랬지. 기억나니? 뭐였지? 두 번 미분한 거? 그치, 이계도 함수. 근데 수트에는 이계도 함수 나와? 안 나와. 그럼 목적상에는 더 이상 미분을 하자는 얘기, 안 하자는 얘기? 안 하자는 얘기. 차수부터 정리를 하자는 얘기죠. 자, 현재 G랑 G'은 차수가 한 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우변에 있는 이 식이 3차가 되는 거니까 좌변도 3차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gx가 자연스럽게 몇 차일 수밖에 없을까? 2차일 수밖에 없겠죠. 2차에다가 1차를 곱해야 3차가 될 거고 그걸 미분한 식인 1차식은 빠져봤자 차수에 영향을 주지가 않으니까. 됐지? 자, 그래서 gx의 식을 2차식이라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럼 이 2차식에 대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제 개수 비교를 하자는 얘기지. 뚝딱뚝딱 갑니다. 그럼 x의 gx 마이너스 g'x가 4x 3승 더하기 2x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개수 잡을 때 gx가 1위의 2차식으로 잡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먼저 최고차항의 개수는 비교하기가 좀 쉽다, 그쵸? 3차항은 이 식에서만 생길 거니까 여기서 3차항의 개수는 A가 되는 게 확정적이니 A는 빠르게 4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얘를 4라고 적으면서 이제 X 배하면서 좌변의 식을 정리하면 4X 3승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에다가 자, 미분된 식 빠져야 되니까 8X 빼고 그대로 자, B도 빼겠다는 거. 자, 그렇게 했을 때 얘가 4X 3승 플러스 2X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마무리하러 가죠. 3차항은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인데 우변에 2차항이 없으니 이 2차항도 0이 될 수밖에. 그래서 B는 0으로 결정이 되고요. 자, B에다가 0을 이렇게 적어놓고 나면 이제 상수항은 맞춰진 것 같고 여기는 1차항의 개수가 마주쳐야 되는 거니까 C-8이 2가 되기 위해서는 C값은 1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 끝! 자, 해서 함수식 gx는 최고차항 개수가 4인 2차식의 형태로 4x제곱 자, b는 0이고 c가 10이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 끝! 자, 하여 g1의 값 찾는 거니까 정답은 14라고 보시겠네요. 이렇게까지 마무리. 됐나요? 자,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까지 풀이 끝났고 그죠? 사실 그게 원래는 이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앞쪽에 있는 내용들 짧게 빠르게 정리하면서 자, 정적분 하륜 쪽에 나오는 넓이 파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도 필요할 거 많아서 검해야 돼요. 네? 필기할 거? 필기할 게 조금 있긴 해요. 조금 있는데 아니 조금 아니네. 조금 많이 있어요. 네. 그치. 연습생은 항상 있으면 좋지. 자, 그러면 일단 얘기부터 해보자. 우리가 정적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적분이라는 것은 부정적분이랑 다르게 적분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고 결과치도 그래서 상수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치?
자, 하여 이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얘가 가지는 기하학적인 의미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얘를 어쨌든 대수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고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나 자, 두 번째는 얘가 기하학적으로 가지는 그 정적분의 식의 의미를 자, 결국에는 이 둘은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 둘 사이에 연계성을 잘 판단하고 자, 둘의 연계성이 하나로 일치한다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했었어. 자, 그러니까 이 얘기였던 거죠. 자, x축 기준으로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양의 함수값을 가지는 구조로 드러나 있을 때 내가 여기 x좌표가 a인 것에서부터 x좌표가 b인 것까지 자, 이 x라는 직선이랑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면적만큼을 계산이 하고 싶었는데 그 면적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적분의 표현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고 그 사이에 아주 매우 심오한 구분구조법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다행히 수트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A에서부터 B까지 fx가 정적분이 된 결과치를 첫 번째 대수적인 계산 방법으로는 스몰 f를 적분한 한 라지 fx라는 부정적분에 대해서 얘를 A에서부터 B까지 이제 정적분한다는 의미는 계산 방법은 자, 윗끝 B를 집어넣고 아래끝 A를 집어넣으면서 자, 그치 두 부정적분의 차를 계산하기로 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적분을 할 줄 알면 여기는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단순한 예시로 하나 간단하게 보고 가면 이런 얘기였는데 자,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어떤 자, 네가 y는 3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차함수였다라고 쳐보자. 그럼 이 이차함수가 x는 0에서부터 x는 2까지 둘러싸인 이렇게 곡선을 둘러싸인 이 면적이 궁금하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 면적은 이제 우리가 정적분기호로 어떻게 표현된다?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2까지 자, 그대로 이차함수씩 들어가면 되니까 3x제곱 그치 플러스 1에 dx 이렇게 될 거고 자, 원래 적분을 하면 적분상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근데 적분상수는 여기에 플러스 c가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fb 플러스 c에서 fa 플러스 c를 통째로 빼는 거니까 이 적분상수 c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함수값의 차이에서 이 적분상수 c는 의미가 없어서 적분상수를 정적분하면서 더 이상 만들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의 정적분 결과는 자, x 상승 더하기 x에 대해서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자, 그럼 2 집어넣으면 10 되는 거고 0 집어넣으면 뺄 게 있어 없어? 없는 상태니까 자, 이 면적이 우리가 얼마라고 계산되는 거? 10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대수적인 계산 방법은 이렇게 한 부정적분 라지 f를 이용하여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빼기로 했었고 앞으로 이 면적을 내가 s라고 두며 자, 기하학적으로 그래프에서의 도형의 면적을 라지 s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적분이 그냥 항상 면적을 나타내는 건 아니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정적분은 무엇을 포함한? 부호를 포함한 면적의 표현이다 라고까지 정리를 했었고 자, 그게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이 정적분에서 정적분의 결과는 부호를 포함한 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부호 판정이 중요한데 부호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를 했어야 됐습니다. 자, 적분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기 아주 작은 이 직사각형, 즉 아주 작은 선들을 모아서 면을 만드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선 하나는 함수값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이 양의 값들을 모으면 결과치도 당연히 무슨 값이 될 거다? 양의 값이 될 거다. 음의 값들을 모으면 결과치는 무슨 값이 될 거다? 음의 값이 될 거다 해서 자, 부호 판정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함수값의 부호였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었지? 적분하는 무슨 성도 중요했었다? 그치, 방향성도 중요했었다. 지금 A가 작은 값에서 작은 아래끝에서 큰 B라는 윗끝까지의 정적분 결과에서 자, 적분하고 있는 방향이 플러스인 상태였기 때문에 자, 면적도 양의 정적분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보자. 인테그랄 만약에 A에서 B까지가 아니라 B에서 A까지 fx dx면 자, 결론적으로 이 과정을 암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윗끝, 아래끝, 윗끝이 이렇게 자리 바뀌게 되는 거니까 얘는 FA에서 FB를 뺀 값이 되는 거겠죠. 윗끝과 아래끝 자리 바뀌면.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위에 있는 정적분과 결과에 뭐만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부호만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음의 면적의 정수 표현인 마이너스 라제스가 되어야 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따져야겠죠. 이와 같이 지금 적분하는 방향을 봤을 때 얘가 B에서 A로 가게 되면 자 그대로 적분하고 있는 방향성이 마이너스 버전이 됐다. 자, 음의 방향으로 양의 정적분 값들을 적분하게 되면 면적은 음의 면적의 표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됐어? 자,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에서 얘는 부호를 포함한 면적이 없고 한번 짧게 확인하고 갑시다. 쓱쓱쓱쓱. 자, A에서 B까지. 자, 이렇게 둘러싸인 면적을 S라고 둔다 치면 자, 첫 번째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자, S다 마이너스 S다? 네, 저 앞에 마이너스 붙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A 둘이에요. S다 마이너스 S다? S. S였다. 자, 두 번째 이 그림에서 B에서 A까지 fx dx는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S가 되는 거였다. 그치? 자, 그럼 다시 함수값이 음수인 쪽으로 가는 거죠. 자, 함수값이 음수인 쪽으로 가면 예진아 잠께 x는 a, x는 b 이렇게 만들면 자, 요 면적을 t라고 하면 이번에 a에서 b까지 fx dx는 자, 양의 함수값을 모으니까 음의 함수값을 모으니까 음의 함수값을 모으니까 음의 정적분 결과가 나오고 그 면적은 그냥 t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얘가 무슨 t로 표현돼야 될까?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 4 고장났나? 안 고장났다. 자, 마이너스 t로 표현되는 거였고, 그지? 자, 인테그랄에 그러면 b에서부터 a까지 fx dx면 얘는 t였다, 마이너스 t였다? t가 되는 거였다, 그치? 자, 그래서 판단의 요소는 이렇게 갔었는데, 자, 적분되는 걸 보고 a에서 b까지면 적분 방향이 지금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그럼 플러스랑 함수값은 지금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을이랑 마 곱하면 뭐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되니까 자, 이 면적을 t라고 뒀을 때 마이너스 t라는 정적분 결과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자, b에서 a까지로 간다 치면 얘는 b에서 a까지로 가면 적분하고 있는 방향이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음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무슨 면적을 적분하고 있으니까? 그치, 음의 면적을 적분하고 있으니까 마마 곱해지면 부호가 뭐가 될 거라서? 플러스가 될 거라서 그냥 양의 면적 t의 표현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였죠. 자, 이게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표현하는 내용 거기서 끝이 났어요. 이제 212쪽을 한번 봅시다. 212쪽이 그냥 거기 그림 박스에 있는 거 빨리 표현해보자. 거기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 S라고 적어보시고 적었나요? 그럼 당연히 거기 아래쪽에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당연히 플러스 S니까 S라고 되어 있는 게 맥락상 말이 된다. 그치? 자, 그런데 자, 다시 오른쪽에서 봅시다. 오른쪽에서 함수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그치? 근데 우리가 아는 거랑 좀 표현이 아래쪽에 정적분 표현이 다르지. 자, 이 음의 면적을 그냥 t라고 둡시다. t라고 두고 이제 그냥 새로 적읍시다. t라고 둔다 치면 인테그랄 밑에다가 새로 적어야겠네. a에서 b까지 fx dx는 t가 아니라 무슨 t인 상태로? 마이너스 t인 상태로. 그래서 이거 다시 적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적으시고 S는 마이너스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그냥 음의 면적의 표현인 걸로 자, 바꾸어 적는 게 훨씬 유리하고 유용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세 번째 그림은 무시하고 여기서 다시 보자. 그럼 함수값의 부호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죠. 아, 거기 무시하지 말고 그림 있는 거 쓰자. 자, 걔가 지금 교점 A랑 C랑 B 이렇게 늘어나 있고 여기가 각각 S1에 S2로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거든.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C까지의 fx dx는 당연히 뭐가 되죠? S1이 되는 거겠다. 그치? 인테그랄에 그러면 C에서 B까지의 fx dx는 S1이 아니라 마이너스 그치 S2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둘을 쭉쭉 더하게 되면 자, A에서 C까지 정적분한 거랑 C에서 B까지 정적분한 거는 결국에는 그냥 어디서 어디까지 한 번 정적분해야 된다? 그치, A에서 B까지 한 번에 정적분한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결과치도 이 둘의 합이 S1에서 뭘 뺀 상태? S2를 뺀 상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며 얘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양의 길이들을 모아서 양의 면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정적분에서는 이렇게 음의 면적들이 쭉 표현이 될 거니까 양의 면적은 부호를 플러스로 표현하고 음의 면적은 이제 빠지는 상태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됐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하지? 인테그랄 만약에 B에서 A까지 fx dx라고 돼 있으면 이번에는 적분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B에서 A니까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렇지. 그럼 이렇게 지금 음의 면적의 정적분 값이 부호가 바뀐 상태로 뭐가 될 거고 플러스가 되니까 S 뭐가 되고 2가 되고 그럼 여기 이제 양의 면적이 정적분 되는 것들은 부호가 바뀌면서 뭐가 될 거다? 그치 마이너스 S1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자 하나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자 이 내용도 첫 번째 박스에 있는 내용도 적어놔야 정적분의 기본적인 성질을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교재에서 없는 그림에서 하나만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잠깐. 없는 그림 좀 또 그려야 되잖아. 맞아요. 또 그냥 있는 그림에서 아까 그래 놨겠지? 아니에요. 응? 아니 있는 거 쓰자. 여기가 됐어? 응. 적었어? 아니요. 빨리. 그냥 지금 약간 나오는 지금.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 고1 때까지는 직선, 그치 곡선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뭐 물론 원도 곡선이긴 하지만 그쵸. 그래서 이런 단함수의 일반적인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을 묻고 있는데 그 면적을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적분이 가진 힘이죠.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기가 A고 여기 개념원리 있는 그림이랑 똑같아. 여기가 C고 여기가 지금 B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함수 fx가 있을 때 첫 번째 이제 이 생각이야. 잘 봐. 그러면 여기는 함수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만약에 문제에서 자 요 면적만큼을 S1, 요 면적만큼을 S2라 그러면 얘는 그러면 당연히 S1 더하기 그치 뭐로 표현돼야 될까? S2로 표현이 되어야 하겠다. 그치? 그럼 이 S1과 S2의 계산은 어떻게 할 건데 먼저 S1은 양의 면적 부분이니까 인테그랄 A에서 C까지는 그냥 fx를 적분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S2라는 면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수아야 S2라는 면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치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fx 그냥 만약에 dx를 한다 치면 얘는 s가 아니라 무슨 s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s2가 될 거니까 부호를 어떻게 해야겠다? 마이너스로 바꿔야겠다. 근데 만약에 이 안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피적분 함수가 두 종류니까 적분을 두 번 해야 되잖아. 그럼 피적분 함수를 하나로 통일하려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지면서 앞쪽으로 표현되는 게 좋겠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은 이렇게 나누어서 구간을 나누어서 한다는 생각이 1절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 둘을 한 번에 표현하는 정적분의 식의 표현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음의 면적인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럼 이 음의 면적인 부분을 양의 면적으로 바꾸고 싶잖아. 그럼 이 아랫부분을 접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자, x축 아랫부분을 접어서 올린다라는 생각을 한다 치면 그럼 이렇게 축 아랫부분이 접혀서 올라간 그래프는 fx의 뭘 씌운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그치 절대값 씌운 그래프가 되니까 얘는 a에서 b까지의 절대값 fx dx로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쌤이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문제에서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음의 면적의 부호를 바꾼 적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간 정적분식을 봤을 때 일단 기분이 나빠 안 나빠? 나쁘긴 한데 얘의 지금 의미는
A에서 B까지 fx 그래프를 그려놓고 축이랑 둘러싸인 면적을 뭐하라는 생각? 계산하라는 그냥 생각인 거야. 알아보겠니? 결국에는 이 절대값 fx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x축과 둘러싸인 면적을 계산하자는 얘기니까 이 둘이 서로 어떤 표현임을 인지하자는 얘기냐면 같은 표현임을 인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이 식을 보고 쌤 이걸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알아보니 끝.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하십시오. 보여주겠다는 거고. 자, 첫 번째 거부터. 자, 주어진 곡선과 x축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래요. 그럼 당연히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사실 y축은 이제 그릴 필요가 있을까? 없어. x축을 둘러싸인 면적이니까 축과 일치관계라서 x축만 이렇게 그려도 될 거고. 그럼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x절편이 중요하겠는데 누가 봐도 1과 얼마라는 거? 3이라는 거. 그럼 우리는 요면적 계산하라는 거다. 그치? 자, 그럼 이거 정적분해보면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거 적분할 거고 얘들아 이거 적분하면 이제 예측할 수 있어. 음수 나올까 양수 나올까? 음수 나올 수밖에 없지. x축보다 어디 있으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음의 면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우리 어차피 이거 적분한 다음에 음수를 무슨 수로 양수로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그냥 무슨 값 씌우면 될까? 절대값이어서 계산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하고 계산하러 갑시다. 3분의 1x 3승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3x고 자, 2 다 집어넣고 뺀 거에다가 1 다 집어넣고 뺀 거 하면 귀찮아 안 귀찮아? 왜? 3, 3? 어디? 2가 아니라 3? 옆에 있는 이게 3까지라. 고마워요. 그치? 큰일 날 뻔했네. 자, 3 집어넣고 다 더한 거에다가 1 집어넣은 거 다 빼는 거 아니라 그랬다. 그치? 같은 차수에 함께 더하고 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3분의 1에 3의 몇 승에서 3승에서 1의 몇 승 뺄 거니까 3승 뺄 거니까 이렇게 계산된 거에다가 자, 마이너스 2로 묶인 2차항의 계산을 자, 3의 제곱에서 1의 제곱 빼면 되고 그 다음에 1차항은 플러스 3에다가 3 빼기 1 이렇게 적어서 계산 바로 하면 된다. 그치? 자, 27에서 1 빼면 얼마? 그래서 얘는 3분의 26에다가 자, 그대로 9에서 1 빼면 8이니까 28에 16 빠지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자, 6까지 되는 거니까 그래 예상한 대로 얘는 음의 면적인 마이너스 3분의 4가 생길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우리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아니라 뭐라고 적어야 될까? 그렇지, 3분의 4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맨날 이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귀찮거든. 그래서 오늘 뭐까지 할 거냐면 넓이 구하는 공식까지 모조리 정리할 거예요. 특정 도형의 상황에서는 넓이를 직접 정적분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 공식을 만들 거거든. 근데 그 공식도 정적분으로 만들어진 증명이니까 오늘 증명할 겁니다. 나 안 해. 너네가 할 거야. 왜냐면 그걸 할 줄 알아야 평행이동과 도형 사이의 정적분의 관계가 머릿속에 좀 정립이 되거든. 어떻게 쓰는지. 자, 그래서 그거 같이 할 거고. 자, 예제 2번도 봅시다. 이번에는 절대값 그래프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적분하래요. 그럼 이제 이 생각이 들어야 돼. 나는 여기 알맹이에 있는 몇 차 함수가? 2차 함수가 마일부터 어디까지? 2까지. x축과 둘러싸인 면적을 계산하는 문제라고.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 정적분을 하려면 이 절대값 그래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자, 절대값 그래프 그리면 자, 축과의 고점이 얼마랑 얼마가 돼요? 그치, 맞아. 0이랑 2가 돼. 자, 아래로 볼록한데 저표 올라갈 거니까 자, 이렇게 그려진 곡선이 생기게 될 거고 자, 얘를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적분하는 거니까 적분 결과는 당연히 무슨 수일 수밖에 없을까?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생각도 든다. 봐봐. 우리가 어떤 정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fx의 함수값이 항상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라면 정적분의 결과가 음수가 나올 리가 있을까? 양의 값들을 모으는 거니까 음수가 나올 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만 판정하는 거 아니었잖아. 적분의 무슨 성까지? 방향성까지 따져야 되니까 음수가 나올 수는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관성적으로 문제를 풀면 망하니까 그래서 올해 고3 모의고사에 예를 가지고 이제 핵심인 어떤 내용이 나왔었어.
절대값에 대한 정적분이었는데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추론을 했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거는 나중에 너네 보상대를 할 거니까 잠깐 놔두고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그럼 우리가 관성적으로 할 때는 A랑 B의 윗끝과 아래끝 사이에 대소관계가 있으면 되겠지. 그럼 윗끝이 아래끝보다 이렇게 크다는 조건이 있으면 자, 이 정적분의 수치는 항상 나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그치,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이제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알겠니? 그럼 얘가 0보다 작으면 정적분가 또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계산하러 갑시다. 이거 보자. 자, 얘는 적분 구간을 끊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함수식이랑 여기 함수식이 같은 함수식, 다른 함수식. 다른 함수식. 그러니까 구간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요 함수식은 부호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정적분은 마이너스 0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dx가 될 거야. 그럼 요 함수식은 통째로 부호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그치, 반대로 바뀐 상태인 거니까 자, 인테그랄의 1에서 0에서 다시 2까지는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x를 적분하면 돼요. 그리고 두 개를 더하면 되지. 이게 피적분 함수가 두 개인 게 싫다고 안 싫다고? 싫다고. 싫으니까 이 마이너스를 그냥 앞에다가 빼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적분을 재탕을 하겠습니다. 자, 요 정적분 해보면 어쨌건 간에 3분의 1 x 상승에 마이너스 x 제곱되고 이게 마이에서 0까지예요. 자, 0 집어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빠지고 자, 마이너스에 x 제곱이니까 그대로 0 집어넣으면 그치 0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겠네. 자, 계산하면 3분의 1에다가 자,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몇 분의 몇이냐면 3분의 4. 얘는 양의 면적이 나오는 게 맞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어차피 똑같은 피적분 함수니까 그냥 0에서 2까지 바로 적분을 해버릴 거야. 됐니? 자, 얘는 더 편하죠. 0 넣으면 계산할 필요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빨리 그냥 2만 넣어서 처리하면 되니까 자, 분홍색 정적분 결과는 3분의 8 마이너스 4. 그렇죠. 그럼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대신에 얘는 부호를 어떻게 해야 될까?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얘도 3분의 4라는 면적이 생기고 얘도 몇 분의 몇이라는 3분의 3이 답은 몇 분의 몇이 된다? 3분의 8이 된다. 이렇게까지 가능합니까? 근데 얘들아 이거 우리 처음 하는 거야? 아니지, 그치? 앞에서 정적분하면서 다 했을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도 한번 보자. 이제 한 번 더. 자,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x는 2랑 y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당연히 그림 빨리 그리자는 얘기고 이번에는 y축도 등장을 했어요. 자, 그려주고 자, 이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면서 절편이 같다. 마이너스 1과 1이 되는 상태일 거니까 왜 이렇게 돼, 직성이? 아이고 여전히 없네. 아? 그냥 받아들여.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고 x축 y축이고 y축이랑 x축이랑 그 다음에 x는 2로 x축이 아니고 x축 어디 갔어? x축도 해야 돼요. x축이랑 x는 2랑 그 다음에 함수로 둘러싸인 면적. 좀 이상하게 되네. y축이랑 x축이랑 함수. 자, 이렇게 할게요. 면적 벌린 걸로 하고. 자, x축이랑 함수랑 x는 2랑 y축이랑 이렇게 둘러싸인 면적. 몇 부분이 생기지? 두 부분 생기지. 여기 얘기하고 싶었어.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 이 둘러싸인 두 명의 면적을 적분하래. 그럼 얘는 어디서 어디까지는 음의 면적이고 0에서 1까지는 음의 면적이 될 거고 1에서 2까지는 무슨 면적이 될 거니까? 양의 면적이 될 거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계산해도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근데 밑에 거는 계산하면 자 마이너스가 나올 거니까 여기에 무슨 값을 씌워서 그냥 절대값 씌워서 더하겠다 이런 생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열심히 그려야 될까?
그치? 함수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유형의 넓이를 부호에 맞게 계산을 하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누구도 이제 적분하면 3분의 1x 상승 마이너스 x가 되고 빵에서 1까지니까 그냥 1 넣자. 3분의 1 빼기 1이니까 몇 분의 몇? 마이너스 3분의 2. 근데 거기에 무슨 값 씌울 거니까? 절대값 씌울 거니까 그치. 요만큼의 면적은 3분의 2라는 뜻이 되고 다시 그럼 얘가 1에서 2까지니까 자 재탕할게요. 1에서 2까지로 둔다 치면 3분의 1에 자 세제곱에서 세제곱 빼니까 뭐 빼기 뭐? 8 빼기? 8 빼기 1이니까 그대로 7 곱하기 곱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그대로 그냥 2 빼기 1이니까 자 1 될 거라서 자 3분의 7에서 1 빼면서 얘는 3분의 4가 된다는 생각이야. 자, 그래서 요만큼 면적이 3분의 4예요. 자 결론적으로 만들어진 두 면적의 총합은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된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자 넓이에 대한 표현인데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자. 이게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수 있게 돼. 얘는 너네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한번 볼까? 자, 이렇게 지금 y는 fx가 아래로 볼록하게, y는 gx가 위로 볼록하게 그려졌어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라고 하면 여기 사이의 두 함수가 만나는 지점에서 만나는 지점까지 이만큼의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쌤이 만약에 여기 교점을 x좌표를 a, 여기 교점의 x좌표를 b라고 한다 치면 우리가 아는 정적분의 표현을 통해서 이 면적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 GX에서 FX를 빼요. gx에서 fx를 빼요. 그러니까 gx의 무슨 적분에서? 정적분에서 그치. 무슨 x에? FX의 정렬. 그치. fx의 정적분을 빼면 되지. 우리가 아는 면적은 축과 둘러싸인 면적이니까. 알아보겠니? 예진아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눈 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치 이렇게 전체 도형으로 만들어지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곡선에서 곡선 부분에서 아래로 볼록한 곡선 부분을 빼면 그대로 이렇게 생긴 두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인 거고 자 그럼 요 정적분의 결과는 자 위쪽에 있는 함수가 g이기 때문에 얘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gx dx가 된다 이 생각인 거야. 됐니? 자 빼기에 그럼 다시 인테그랄에 얘는 a에서 b까지 fx의 dx가 될 건데 그럼 생각 적분을 그치 두 번 하기가 싫으니까 적분을 하나만 하면 되겠죠. 맞아. 그럼 a에서 b까지 gx에서 fx를 빼남수를 정적분을 해서 이렇게 두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을 한 번에 계산하겠다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럼 이 식이 가지는 의미를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봐봐. 어서 와. 빨리 와. 빨리. 자 우리 정적분이라는 게 결국 자 무수히 많은 선을 모아서 면을 만드는 개념이라 그랬어. 그치?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만들어진 이 정적분식의 의미는 gx에서 fx를 뺀 건 이제 그냥 함수식에서 함수식을 뺐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임의의 점의 x좌표인 지점에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길이가 지금 gx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x축으로부터 지금 함수 f까지 떨어진 이만큼의 높이가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fx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g라는 함수값에서 지금 f라는 함수값을 뺐다는 것은 이 두 곡선 사이에서 이 두 점 사이에 있는 선분의 당연히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지 않을까? 그럼 이 길이를 나타내는 함수식의 표현이 gx-fx가 되는 거고 배웠니? 이 두 함수의 차로 드러난 길이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겠다라는 얘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이렇게 적분하면서 자, 두 함수의 차를 이렇게 정적분하면서 쌓아가겠다는 의미라는 얘기인 거야.
맨날 조각 맞추기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상태니까 이제 빨리빨리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도 한번 볼까? 그럼 만약에 두 함수가 교점이 하나가 되는, 이렇게 두 개가 되는 상태가 아니라 이런 교차하는 상태로 본다 칩시다. 자, 이렇게 y는 fx가 하나 있고 3차처럼 생기면 y는 gx라고 합시다. 잠깐만, 그럼 교재에다 하나만 적고 가자 얘들아. 거기에 212쪽에 보면 이번 박스 안에 두 곡선상의 넓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는 또 무슨 값이 씌워져 있어? 절대값 씌워져 있어. 절대값 왜 씌워졌는지는 이제 알겠어?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아래에 있는지 알 때 모를 때? 모를 때니까 절대값 씌워서 표현한다는데 그건 좀 이따 정리하고 거기 그림에 보면 여러분들 교재 그림에는 함수 f가 위에 있으니까 g가 위에 있습니까? f가 위에는 이런 그림이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 x좌표가 임의의 x인 지점에서의 이 두 함수 차례 나타나는 이 길이가 fx에서 무엇을 뺀 결과다? 그렇지, gx를 뺀 결과치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알겠니? 이런 선의 면적들을 쌓아가지고 결국 넓이가 되는 거니까 선을 모아서 넓이가 되는 거니까 자 적분 구간이 거기 지금 A에서부터 B까지로 돼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지금 면적을 나타내는 S의 표현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gx다. gx의 dx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 fx가 결국에는 두 함수값의 차를 나타내긴 하지만 그 차라는 것은 결국 이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는 길이 함수다라는 얘기로. 알겠지? 그럼 그냥 lx라고 표현을 해버려. 됐지? 끝? 자, 그럼 한 페이지 더 뒤로 넘어가죠. 거기 213쪽의 아래쪽에 보면 두 곡선이 이제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 여러 개의 교점을 만드는 곳이 있어. 213쪽. 나만 넘어간 거지. 너네 옆 페이지네. 그렇지. 213쪽에 보면 그래서 구불구불 하면서 여기 S1이랑 S2 두 가지의 면적이 표현된 데가 있거든. 네. 자, 거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자, 중요한 거 정리할게요, 여기서. 자, 지금 거기 보면, 좀 다르잖아. 그냥 이 그림으로 정리해. 너네 책에 있는 그림으로 하는 게 낫겠지? 그렇겠지? 아무래도? 그래? 교재 있는 걸로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래야 새로운 그림을 안 그려도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게 지금 fx라고 되어 있고, 자, 반대로 이렇게 그려진 게 g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점은 세 군데가 생기면서 각각 A랑 C랑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이거 사실 A12로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ABC 하면 안 돼요? 인정. 그치. 그래서 여기 S1, 여기 S2. 자, 질문부터. S1을 구하려면 어디에서 어디를 빼야 돼요? A에서 C까지 정적분할 건데. 자, 현재 색깔 다르게 볼게.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현된 게 함수 누구야? F야. 자, S1을 구하려면 어느 함수에서 어느 함수를 빼야 된다? F에서 G를 빼서 정적분을 하는 거다. 그치? 그럼 아까 하던 거랑 비슷해. 그럼 얘는 fx 마이너스 gx의 dx가 될 거고, S2는요? C에서? 그치, B까지고, gx 마이너스. 그치, 이번엔 G가 위에 있는 상태고 F가 밑에 있는 거니까 GX에서 FX를 빼서 gx. 정적분을 하겠다는 거죠. 선의 길이 표현이 이렇게 되니까. 그럼 계산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는 게 맞아. 근데 얘를 또 하나의 정적분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또 피적분 함수가 몇 종류예요? 두 종류예요. 싫어 안 싫어? 싫어. 그럼 여기서 뭘 빼가지고 마이너스를 빼가지고 여기다 딱 붙일 수도 있고, 그럼 다시 이런 생각도 해보자. 그럼 얘가 부호가 이렇게 누가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말은 이 둘 사이의 길이에서 누가 위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면 그냥 이 길이를 표현하려면 두 함수를 뺄셈한 다음에 무슨 값을 씌워도 된다는 얘기일까? 절대값을 씌워도 되니까, 그래서 얘가 인테그랄 그냥 A에서 한 번에 B까지 정적분해서 절대값 fx-gx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치관계 판단하면서 이렇게 절대값에 대한 정적분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보고 이걸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됐니? 두 함수의 위치관계를 보고 두 함수 사이의 곡선의 면적을 구하는 계산법이다. 계산을 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인지를 하자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예시 다루면서 쌤이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이제 잘 보자. 봐봐.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 나한테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fx라는 함수가 x 3승 마이너스 3x였어요. 그리고 자 gx라는 함수가 2x 제곱이었다 이렇게 쳐보자.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나서 두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를 구해. 자 방금까지는 그림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 면적을 어떻게 정적분할지 빨리 판정이 됐어. 그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다. 그쵸? 그럼 몇 차 함수도 그리고 3차 함수도 그리고 동시에 몇 차 함수도 2차 함수도 그려야 돼. 근데 3차 함수 그리는데 우리가 빨리빨리 답하면 되나? 잘 안 된다 대체. 잘 안 되진 않지만 그치 그릴 수는 있다 이제 그죠? 그럼 얘를 그리고 또 2x 제곱을 그리는 게 귀찮을까 안 귀찮을까? 귀찮아. 그럼 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자 그래 어쨌든 두 함수는 어디에서 교점이 생기는지가 중요하고 그럼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식은 일단 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자 인수분해가 예쁘게 다 되는 상태죠. 맞니 이렇게? 이제 빨리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절편이 마루트 3 0 루트 3인 상태로 자 최고차는 양수니까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대칭성 있는 그래프죠. 그럼 다시 2x제곱 그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원점에서 이제 아래 블록한 2차 함수 그릴 건데 얘가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 빨리빨리 판정이 바로 될까 안 될까?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어쨌건 간에 두 함수의 그래프를 한 번에 그리려면 두 함수의 무슨 형태부터 판정해야 되냐면 교점의 형태부터 그치 판정한다는 생각이 1번이야. 그럼 교점의 형태를 판정해야 되니까 두 식을 연립해서 방정식 풀자는 얘기고 그럼 x 3승에 2x제곱 넣어보면서 그렇지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 는 0 함수가 x 약분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x 묶어내면서 x제곱 마이너스 2x 그렇지 마 3은 0이 되니까 x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에 실분이 3개 생기네. 교점이 몇 개 된단 말이죠? 3개가 된단 말이지. 그럼 원점에서 만나는 거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x좌표는 어디에서 만나? 마이너스 1인 곳이야. 플러스 3인 곳에서 만나니까 뭐 마이너스 이쯤에 있겠네. 자 그리고 여기가 0이 되고 3이 뭐 여기쯤에 있을 거니까 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어쨌든 교점이 총 3개가 생기는 상태로 그려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랬다 했니? 그럼 두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은 0이잖아. 그렇지. 그럼 요 면적 구하려면 여기가 마일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0까지 적분을 하자는 얘기야. 몇 차 함수에서 몇 차 함수를 빼니까? 3차 함수에서 2차를 빼면 되지. 그럼 3차에서 2차 빼는 식은 사실 여기 있었네. 얘잖아.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는? 3까지는 2차에서 3차를 빼야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없지. 얘랑 뭐만 다른 상태일 거니까? 부호만 다른 상태일 거니까 얘를 플러스가 아니라 뭐로 바꿔서? 마이너스로 바꿔서 0에서 3까지 원래 있던 함수식을 그대로 피적분 함수를 한 번 더 쓰면 된다는 생각인 거지. 된 거야? 그럼 이제 다시 보자. 내가 적분하고 있는 식은 결국이 3차식이야. 그럼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으로 드러나는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3차 함수잖아. 이해했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절편이 마이너스 1인 것과 얼마인 것과 0인 것과 3인 곳에서 그려지는 새로운
3참수 그래프를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한 거야? 이 함수를 그럼 쌤이 이렇게 둡시다. 네가 fx고 네가 gx니까 현재 쌤이 얘는 fx에서 gx를 뺀 함수인데 이 함수를 지금 hx라고 둔 상태로 본다 치면 나는 결국에는 이 hx라는 함수를 마이너스 0까지 정적분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앞에 있는 이 정적분의 표현이 맞니? 그럼 요 면적을 쌤이 s라고 둔다 치면 얘가 s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 면적이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일까? S가 된다는 얘기겠지. 예. 그럼 모양은 현재 어떤 상태인데? 다른 다른 상태인데 어떤 면적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같은 면적을 나타내고 있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적분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 그림이 없어도 두 함수의 교점이 이렇게 세 군데 생긴다는 걸 알게 되면 두 함수를 뺄셈한 함수 그래프를 그려도 이 면적이 표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왼쪽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니? 오른쪽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니? 오른쪽이 당연히 편하잖아. 그러니까 두 함수의 차로 정의된 함수가 곧 여기는 둘러싸인 면적의 함수를 그대로 나타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여기 아래쪽에 둘러싸인 이 면적을 t라 그러면 이 t라는 면적이 곧 여기 hx 들어가는 어디 부분의 면적이 될까? 음의 부분의 면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 된 거야? 맨날 꼭 그림표를 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고 결국 두 함수의 차에 대한 함수만 정의만 했으면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이 서로 같은 의미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내가 적분한 함수는 어차피 여기 뺄셈에 대한 함수인 거니까. 알겠어? 자, 예시로 설명했으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일반화된 그림을 여러분한테 그려줍니다. 자, 여기 밑에다가 x 똑같이 그리고 그럼 뺄셈의 함수를 만들 건데 현재 이 위에 있는 함수 그냥 fx라고 두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gx를 만든다 치면 fx에서 gx를 뺀 함수를 하나의 뺄셈의 함수 hx로 정의한다고 하자, 새롭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 f의 함수값에서 g의 함수값을 뺀 요 길이만큼이 지금 fx-gx가 되는데 이 길이만큼이 다시 hx라는 함수값으로 정의가 되면서 요 길이랑 똑같은 길이가 여기에 하나가 촥 하고 기록이 된다는 느낌인 거야. 이해했어? 그럼 또다시 x좌표가 변하면 자, x좌표가 이쯤에 오게 되면 이 fx와 gx의 차이가 좀 줄어들겠죠. 자, 그 줄어든 길이만큼 다시 x축으로부터 떨어진 높이의 함수값으로 hx의 함수값이 이렇게 기록된다는 느낌이라고. 걔가 x축으로 차곡차곡 옮겨간 함수가 결국에는 무슨 x 함수가 된다? hx라는 함수의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hx라는 함수값은 a에서 함수값이 당연히 얼마나 되는 걸까? 0일 수밖에 없겠지. f랑 g의 함수값이 어떤 상태니까? 같은 상태니까. 그래서 자, A인 지점에서 너의 함수값은 0일 수밖에 없고 자, C인 지점에서 너의 함수값도 차의 함수는 0일 수밖에 없고 B에서도 지금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서는 자, 여기 F가 G보다 좀 더 아래쪽에 있는 상태에서는 자, 요 길이만큼은 이제 fx에서 gx를 뺀 것에 부호가 반대인 상황일 거야. 그치? 그럼 나는 이 hx의 함수값을 기록할 때 이 길이를 그대로 양의 방향에 기록할 게 아니라 어떤 방향에 기록을 해줘야 될까? 음의 방향에 기록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 길이만큼이 또도도도 내려와서 그대로 음의 방향 쪽에 이 길이만큼 그대로 이렇게 작성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hx의 함수가 이렇게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hx가 그래서 fx에서 gx를 뺀 함수다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면적만큼이 S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둘러싸인 요만큼의 면적이 지금 S2가 된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 이제 됐죠? 끝! 자, 요 내용이 지금 교재에는 없으니까 잘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마무리. 자, 그래서 두 함수의 차에 대한 함수의 면적은 이런 논리성도 함께 정리가 되어야 한다. 자, 거기 밑에다가 바로 그리세요. 지금 두 함수의 차로 정의된 함수를 자, 그럼 fx가 이제 아까 하던 거 다시 x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고 자, gx라는 함수가 x라는 1차 함수로 주어졌어요.
자, 이 둘로 둘러싸인 면적을 계산하래요. 3참수를 꼼꼼하게 그릴 필요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교점의 형태가 중요하니까. 그럼 두식을 뭐부터 한다는 생각일까? 맞아, 연립부터 한다는 생각이야. 자, 연립하면 x 3乘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된다. 그치? 그럼 얘를 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되는 또 인수분해가 되네. 그쵸?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럼 교점이 몇 개라는 생각이야? 3개인 거야. 그러면 길게 1인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교점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곳이야. 0인 곳이야. 얼마인 곳이야? 2인 곳이 있고. 자, 이 3참수가 어차피 구불구불 가면서 이렇게 지금 둘러싸인 면적이 몇 부분으로 나뉜다?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러면 자, 이제 적분을 하자는 얘기죠. 나는 그럼 마이너스 0까지 끊어야 되고 또 어디서 어디까지? 그렇지, 0에서 2까지 끊을 건데 피적분 함수의 모양은 몇 종류인 게 좋을까? 한 종류인 게 좋아. 그치? 그럼 한 종류인 거 적을 때 어차피 그 두 함수의 차로 만들어진 함수식 여기 있네. 그럼 이 식이 그대로 가서 뭐 되면 되겠다는 생각이고 적분되면 되겠다는 생각을 1차적으로 이제 하자는 거지. 그냥 일일이 위치 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거 적분하면 양수일 수도 있고 무슨 수일 수도 있을까? 음수일 수도 있어. 누가 지금 위에 있는지 판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면적은 크게는 똑같이 나오잖아. 그럼 얘가 x면 이게 플러스 s 또는 무슨 s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s로 나올 거니까 그냥 무슨 값이면 될까? 절대값이어서 계산하기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해한 거니? 이해됐어? 그냥 적분해보자 그러면. 자, 이거 적분하면 4분의 1에 x 4승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x 제곱 될 거고. 자, 네가 마이너스 0까지 가는 거죠. 자, 빵 집어넣으면 다 빵일 거니까 그냥 빵 빼기 이렇게 갑시다. 자, 세공 계산하기 싫으니까. 자, 괄호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1 넣으면서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1 넣으면서 마이너스 1. 자, 12분의 7인데 1 빠지는 거니까 얘가 12분의 5의 9 바뀐 버전이겠죠. 근데 앞에 뺄 수 있으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얘는 12분의 5가 돼요. 그럼 얘는 양의 면적이 나왔으니까 내가 빼는 수가 순서대로 잘 빠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S는 빠르게 그냥 12분의 5. 또 적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구간을 그냥 0에서 어디까지로? 2까지. 그럼 이제 0 넣을 필요 없으니까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얼마에? 4 마이너스에 3분의 8에다가 빼기 4 하는 거고 네가 지금 무슨 수가 나왔네? 음수가 나왔네. 그럼 내가 이거 위치 바꿔서 뺐다는 얘기니까 무슨 값 씌우면 되겠다는 생각? 절대값이어서 양의 면적으로 바꾸겠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요 면적이 3분의 8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둘을 더한 값이 정답이 된다 이 말인 거고. 됐지? 그래서 크게 어려운 게 여기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쌤 방금 굳이 fx의 3참수 그래프를 열심히 그리지를 않았다라는 생각이야.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고.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가보자. 자, fx 그래프가 y는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선 하나가 y는 2x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이거 가자. 이렇게 계산 너무 커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1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2차 함수가 x축 둘러싸인 부분을 s1, s2 두 분으로 나눕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생각인데, 그리고 우리가 면적은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생각은 뭐가 돼야 되냐면, 문제마다 어떤 특정 부분의 넓이를 계속 구하라고 할 건데, 항상 우리는 구하기 쉬운 면적을 찾아서 계산한다는 게 있어야 돼, 머릿속에. 구하기 쉬운 면적을 계속 찾아야 된다 이 얘기구나. 자, 그럼 보자. 이 문제에서 지금 현재 S1이라는 면적 만들어졌고 S2라는 면적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 S1의 면적을 계산하려면 일단은 여기 교점부터 찾아야겠다, 그치? 그럼 두 함수의 교점 연립해서 구하라고 치면, 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가 2x가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 자, 2x제곱 마이너스 4x가 0이니 0과 어디에서? 2에서 만난다는 게 보니까 여기 교점 x좌표가 지금 2인 상태야. 그럼 첫 번째, S1의 면적은 적분하기가 쉬운 면적일까 쉽지 않은 면적일까? 쉬워. 한 번에 적분하면 되잖아. 몇 차 함수에서?
2차 함수에서 몇 차 함수 빼서 1차 함수 빼서 적분하면 그냥 되는 거니까 얘는 찾기 쉬운 면적이라는 게 판정이 돼야 돼 이제. 즉 S1은 인테그랄 0에서 2까지의 자, 주어진 2차 함수식에서 1차 함수식을 빼는 거니까 빼버리면 플러스 4x dx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를 물어봅시다. S2라는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벌여야 될까요? 일단 여기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 나오니까 여기 절편 찾아야겠다. 그치? 절편의 x절편 하나는 얼마가 될 거고 자, 여기 x절편 하나는 0 여기 마이너스 2x면 x 마이너스 뭐가 되니까 3이 되니까 또 다른 x절편 얼마? 3이 되죠. 그럼 얘는 한 번의 적분으로 계산이 될까? 지금 여기는 몇 차 함수가 들어가고요? 1차 함수가 들어가고 여기는 몇 차 함수가 들어가니까? 2차 함수. 그럼 지금 함수가 두 개가 달라졌으니까 구간을 어떻게 해서? 나누어서 몇 번 적분해야 될까? 2번 적분해야 돼. 그래서 이 지금 적분이 가능하기는 하나 즉 0에서 2까지의 2x dx를 따로 한 번 하고 다시 2에서 3까지는 자기 2차 함수식을 적분해야 되니까 계산하기는 하지만 가능하긴 하지만 번거롭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럼 S2를 쉽게 찾으려면 또 다른 쉽게 적분할 수 있는 면적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뭘까? 2차 함수는 뭐예요? 그치. 이 S1과 S2 전체로 둘러싸인 요 면적은 계산하기가 어려워. 쉽지. 얘도 한 번에 적분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쉬운 면적을 찾아서 적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 거야. 이렇게 분홍색 적분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값들을, 그런 관점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인테그랄 0에서 3까지의 자, 이 2차 함수식 마이너스 2x 제곱 곱하기 자, 6x dx 하면 자, 얘가 지금 S1과 S2의 합이 될 거니까 위에서 S1 쉽게 찾았고 여기서 합 쉽게 찾은 다음에 둘이 뺄셈에서 S2 찾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인 거지. 알아보겠어? 그럼 이런 계산은 우리가 앞으로 한다 안 한다? 잘 안 한다라는 생각이야. 구간 나누는 건 어쩔 수 없을 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돼요. 면적 계산할 때는 구하기 쉬운 면적을 찾아서 계산한다는 관점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니면 혼자서 계산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얘들아 계산이 많아지면 뭐가 된다? 실수가 늘 수밖에 없다. 그치? 그럼 이제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너네가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렇게 생긴 절대값 그래프와 y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을 구하여. 뭐부터 열심히 그린다? 함수 그래프부터. 절대값 그래프니까 어디 0부터 2까지 아래로 보록한데 접혀서 올라가죠. 그치, 올라갔죠. 그럼 y는 3이니까 여기 꼭지점의 좌표 중요하지 않나? 그럼 여기 대칭축의 x좌표가 얼마예요? 대칭이요? 1. 그럼 1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 없으니까 1. 여기밖에 안 되네. 그럼 y는 3은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럼 우리한테 이렇게 배트맨처럼 생긴 이 도형의 넓이를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무지성으로 간다 치면 어쨌든 구간의 경계의 점의 좌표는 찾는다 안 찾는다? 찾는다. 여기 x 좌표부터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지? 찾았군요. 여기 바깥쪽에 함수식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연립하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3 이렇게 두 개 나오겠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생각을 모아보십시오. 이 적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얘도 두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이긴 하잖아. 그럼 그냥 생각해보자. 구간을 다 나눈다 치면 구간 막 다 나누고 어디 나눠야 될까? 일단 마이너스 1부터 쭉 가면 마이너스 어디? 0까지 한번 끊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적분할 식을 만들어 볼까? 위에 있는 함수가 현재 y는 뭐고? 3이고 아래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이 2차 함수식이니까 그럼 여기서 적분할 식은
마이너스 0까지 뭐 빼기? 3 빼기 x제곱 마이너스 x인데 부호 바뀔 거니까 플러스 dx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끊겨요? 여기서부터 2까지. 그럼 여기서는 요 면적은 인테그랄 여기서 2까지는 3에서 또 빼겠네. 대신에 이 빼는 함수식은 여기서 부호 어떻게 된 상태니까 반대로 바뀐 상태니까 또 뺄세랑 또 부호 바뀔 거라서 그대로 마이너스에 플러스에 x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2x dx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또 다시 어디서 어디까지? 2에서 3까지. 그럼 적분을 몇 번을 해야 돼? 3번을 해야 돼. 쉽다 이거잖아, 그치? 근데 일단 대칭성이 있으니까 두 번만 하면 되겠죠.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은 어떨 거야?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적분을 해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두 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기도 싫다 이거야. 그래서 빼요. 그치. 이렇게 생긴 큰 내용에서 얘랑 얘는 무슨 성이 있으니까? 직성. 대칭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어떤 메롱을 작은 메롱을 몇 배에서 빼면 될까? 2배. 2배에서 빼면 된다는 생각이지. 그렇지 않아? 그럼 이 큰 메롱의 적분은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y에서 어디까지? 3까지. 자, 그대로 이 함수에서 2차 함수 빼면 되는 거니까 3-x제곱 플러스 2x dx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또다시 인테그랄에 0에서 2까지의 적분은 그냥 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의 정적분이 되겠다. 그치? 그럼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식 x제곱 마이너스 2x 적어놓고 적분해서 자, 이 정적분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가 나오겠지. 여기를 지금 s라고 분다치면 얘는 마이너스 s일 거니까 그럼 여기에 무슨 값을 씌워가지고 그치 절대값 씌워서 2배만큼을 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지금은 이렇게 적분하는 식이 일단 표현되고 얘를 적분을 하겠다는 마인드지만 뒷시간에 이 넓이 구한 공식 만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적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렇게 구간 나눠서 적분하고 있으면 혼자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관찰하는 연습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적분할 때 어떤 면적을 찾는다? 구하기 쉬운 면적을 찾는다는 게 주론이 됩니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어서 뒷시간에 넓이에 대한 관계를 정리합시다. 끝! 고생했습니다.